신개념 부동산 정보쇼, 재테크의 고수, 놀부도 본방사수하는 부동산 정보쇼, 놀부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, 정진구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LA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밸리의 부동산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희가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지난 방송이 어떻게 됐는지 이 반응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. 그래도 첫 녹화 어떠셨어요? 소감을 한 번씩 듣죠. 처음이라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고요.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아마 시청자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. 집에 가셨을 때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했지? 뭐 이런 아쉬움 같은 거 없으세요? 그 많죠. 왜냐면 이게 뭐 너무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많으니까 말씀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것만 드려야 되니까 좀 답답합니다. 우리 미소가 아름다우신 미모로 승부하시는 남승현 씨 어떠셨어요? 생각보다가 참 쉽지는 않았는데요. 시간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이렇게 일에 대한 욕심이 많으니까 뭔가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네. 그걸 못한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. 저희가 지난 방송을 하면서 세 분의 색깔들이 다 다르셔서 정말 이렇게 뭔가 모르는 약간의 신경 이런 그 텐션이 느껴졌는데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렸듯이 제에 묻혀있던 비밀스러운 이런 정보들, 이런 보물들을 살짝만이라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집 알아보기 전에, 집을 사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. 오늘은 저희가 집 파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언니, 우리 집 마음에 안 들죠? 이겁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? 언니, 우리 집 마음에 안 들죠?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연예 뉴스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요즘 한국에서 이 두 여자 연예인이 언니 나 마음에 안 들죠? 이것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됐잖아요. 싸움이 나서. 부동산만 하시니까 잘 모르시는군. 잘 모르죠. 그래서 사실 집을 보러 왔을 때 집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집이 뭐 이래? 이러면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. 그렇죠. 아니, 기분 좋게 팔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싸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집 팔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, 꼭 체크해야 되는 사항,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걸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? 집 살 때는, 집 팔 때는. 아무래도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집을 아주 이쁘게 모델하우스처럼 세팅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집을 모델하우스처럼 이쁘게 세팅하는 거. 화장하듯이. 여자분이 소개팅 나갈 때 그렇죠. 맞습니다. 화장 안 하고 예. 그냥 나가면 아무리 이쁜 여자도 화장 안 하면 별로죠. 그걸 전문 용어로 스테이징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홈스테이지. 그죠? 네. 그렇게 해가지고 대파시는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. 그렇죠. 재테크, 이쁘게 그렇죠. 관리해서. 맞습니다. 근데 그런 어떤 그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정말 인테리어 꽝이에요. 전 잘 몰라요.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? 아까 뭐 살짝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치찌개도 끓이면 안 되고 집하기 전에 아니면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청소라도 깨끗이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. 청소. 네.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나 보죠. 생각보다 그렇죠. 그래요? 생각보다. 근데 이제 보통은 그 홈스테이징 중에 뭐 이쁜 퍼니처를 갖다 놓는다거나 이런 것도 좋은데 여자들이 가장 관심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요, 부엌입니다. 주방. 저는. 그렇죠. 네. 요리를 안 해도 사실 주방은 좋아하시잖아요. 네, 주방이 막 확 튀어 있다거나 그렇죠. 좀 잘 업그레이드가 돼 있으면은 다른 게 좀 모자라도 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집 할 때 약간 비법이라 그러면 비법이랄까 했는데 내가 집을 지금까지는 카운터탑도 없고 그냥 타일로 했었어요. 근데 내가 팔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. 고칠 돈이 없어. 근데 내가 한 뭐 10,000불을 들여서 20,000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거가 되는데도 그걸 못 하거든요.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셀러분들한테 사실 이렇게 레코멘드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면 에스크로에서 돈을 받기로 하고 그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. 오. 네, 그렇게 하면은 집을 빨리 팔 수 있고 집을 예쁘게 꾸며서 팔 수 있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죠, 저는. 에스크로라 하면 셀러와 바이어를 중간에서 안 만나게 하고 자기들끼리 컨택해서 해결해 보는 그런 대행 업체 같은 그런 개념인 거고요. 모든 서류를 대행한다고 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게 그죠? 에스크로 업체는 하는 일이
셀러가 할 일, 바이어가 할 일, 법적으로 생길 일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예스가 돼야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요. 그렇죠. 아, 굉장히 딱 또 중요한 돈 관리를 굉장히 대신해주고, 프로페셔널한 그 돈 관리까지. 예, 돈 관리까지. 예. 그러니까 바이어와 셀러가 중간에 만날 일이 거의 없겠네요. 중간에서 해주니까. 그거는 만날 안 일이 되죠. 없죠. 만날 일도 일은 없고. 없죠. 네. 예. 그렇군요. 네, 서로 다 중간에서 저희도 그렇죠. 해주고 그러니까 에스코도 리스팅 해주니까. 에이전트, 셀링 에이전트, 바이어, 셀러, 타일을 용자 이런 모든 관리를 에스크로에서 통합해서 통합적으로 분산해서 나눠주고 관리해주고 하죠. 다음에 한번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면 좋겠어요. 그렇죠. 너무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아까 주방 얘기를 하셨잖아요. 네. 집을 팔 때 그러면 전체를 다 고칠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어떤 예. 포인트만이라도 살짝 고쳐놓으면 예. 뭐 욕실만 아니 그쵸. 그죠? 그 주방하고 네, 욕실을 네, 가장 살짝 많이 좀 해. 욕설이해 보이듯이 이런 팁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. 예, 보통 그 집을 내놓기 전에 그 이제 핸디맨이라든지 제너럴 컨트랙트를 불러가지고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조금씩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불러가지고 미리 조금 고쳐놓는 게 빨리 팔리고 가격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지름길일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그 우리 콜비 선생님 말씀도 이제 맞고 또 그 전에 좀 제가 예. 보통 많이 그 충고해 드리는 게 그 집에 10년 5년 살면요 내 집이 어떤지 몰라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좀 아는 사람이나 좀 눈이 튄 분들 밑쪽으로 서너 번 불러다가 좀 차 좀 마시자고 그러고 좀 봐달라고 그래요. 그러고서 이제 그렇죠. 그 컨스트럭션 하시는 분 불러야지 그 고치시는 분은 다 고치라고 그러죠. 그렇죠. 네. 그렇죠. 아, 그래서- 저는 그래서 홈 인스펙션을 하라 그럽니다. 미리요? 그러니까 바이어가 집을 사도 홈 인스펙션을 하지만 셀러가 집을 팔기 전에도 홈 인스펙션을 하고 나면 어차피 바이어가 홈 인스펙션을 하면 이거 고쳐주세요, 저거 고쳐주세요 하기 때문에 세이프티에 관련된 거는 맨데토리는 어쨌든 고쳐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셀러들은 우리 집은 조금 그러면 그 정도는 괜찮아 막 이러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사실상 내가 바이어가 되면 이것도 안 고쳐줘 이러기 때문에 그걸 미리 객관적인 그 그렇죠. 퀄리파이를 받는 방법으로 홈 인스펙션을 미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 집을 파는 입장에서 사실 돈 내야 될 게 정말 많더라고. 텍스도 거의 다 내야 되고, 그렇죠. 그죠? 예. 이런 뭐 인스펙션도 그렇죠. 마찬가지고 예, 예. 돈 들어갈 게 정말 많은데 그나마 좀 되팔 때 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좀 뭔가 고쳐야 되잖아요. 그러면 많이들 가보셨으니까 딱 가면 이 집은 어떻구나 이게 딱 감이 오시겠어요? 그렇죠. 그렇죠. 감이 오는데 공통적인 부분 왜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. 다 집 사시는 분들이 보는 관점이 틀려요. 어떤 경우에는 예쁘게 리모델링을 해놔도 다시 해요. 부시고. 아 마음에 안 드니까. 그러니까 제일 먼저 현관문 딱 열고 들어갔을 때 뭐부터 제일 먼저 딱 눈에 띄세요? 거실. 바닥이잖아요. 바닥. 그쵸. 바닥. 그게 1번이에요. 바닥. 그 다음에는 벽칠. 벽. 그 다음에 부엌, 카운터탑. 그렇게 순서가 돼. 그 다음에 베스룸 이렇게 돼요. 아 아까 순서가. 주방이 먼저였는데 바닥으로 가셨군요. 아니요. 네. 주방이 먼저인 건 맞. 주방이 제일 많이 그 리턴율이 높아요. 근데 요새는 마루 시공하는 값이 워낙 싸져 갖고 마루가 좀 앞으로 왔어요.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 딱 보면 마루나 새 카펫이 딱 깔려 있어야지. 일단 들어가서 첫인상이니까. 그렇죠. 막 지저분한 그래서, 카페 예. 깔려 있고 그러면. 그리고 이제 돈 좀 힘들고 어려우시면 무조건 이 위에는 다 치워야 돼요. 위를 치운다는 게 무슨? 그러니까는 모든 카운터탑 위, 짐을 그라지로 다 그렇죠. 보내죠. 네. 카운터탑 그래 커 위에 보이죠. 있는 거, 그 다음에 리빙룸 테이블 위에 있는 거, 웬만한 눈에 띄는 거는 다 그라지로. 그러니까 뭔가 좀 그래도 깔끔해 보이기 그쵸. 위해서. 그게 제일 돈 안 깔끔해 들어가요. 보이고 야, 좀 예, 어떻게 보면 청소 좀 잘하고 가슴 아프네. 아이들 뭐 가족 사진이고 다 치워야 되나? 그거는 가족 치워도 사진은 돼요. 될 수 있으면 네. 치우라 그래요. 그래요? 가족 사진을 예, 치워야 가족 돼요, 사진을 많이. 치워야 되는 이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뭐 잘못하면 유괴를 당할 수도 있고 그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픈하우스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집을 보여주기 전에는 가족 사진을 저는 치우라고 권고를 그건 해드립니다. 맞는 그런 일들이 종종. 가끔 있을 수 있죠. 왜냐면 도둑도 거기 누가 드는데요. 어떻게 사는지 다 알잖아요. 예. 아주 궁금한 게 집을 보러 가면은 키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. 네. 그럼 보통 이렇게 좀 불편하잖아요. 집 보러 오면 씻을 수도 있고 특히나 화장실에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막 벨이 울려.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.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뭐 유괴도 얘기하셨고 범죄도 얘기하셨는데 안전. 중간에 뭔가 중요한 게 없어졌어요. 그렇죠. 이런 컴플레인이 올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게 그래서요? 보통 보면 한 8, 90%는 어포인먼트를 하고 가요. 보통 우리 에이전트들이. 근데
두 번째는 그 저희들이 그 주인이 없어도 따고 들어가는 주인이 없어도 그 전자적으로 수프라키. 열 수 있는 수프라키라는 게 있어요. 네네. 그거는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바로 그게 그 안에 그 셀폰이 있어요. 그 락박스 안에. 그래서 본부로 가요, 그게. 세럴라이션. 네, 그리고 모든 나갈 때 기록. 또 나간 시간이 나오는데 그것까지면 좋은데 내가 리스팅 에이전트면은 누가 들어온 게 삑 하고 떠요, 전화기에. 다 알아요. 아, 다 공유를 하는 그럼 이제 거군요? 거기에 그렇죠. 누가 어느 에이전트가 왔다 갔는지가 다 떠요. 그러니까 뭐 그리고 아시다시피 에이전트들이 어떤 그 도둑질 하긴 도둑질에 힘듭니다. 왜냐면 인볼브한 거 라이센스가 있기 보셨어요? 때문에. 아니 뭐 없잖아요. 행여나 이렇게 뭐 문을 잘못 닫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뭐 이렇게 보고서 그럴 수는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그럴 수 같이 있는데 온 다 해야 손님들, 돼요.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그 에이전트 몰래 물건을 훔치는 경우는 있긴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런 경우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걸 보상받기가 힘드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셀러분이 기중품은 따로 보관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 네네. 그 다음에 그 요즘은 뭐 집 안 인사이드에 뭐 시큐리티 카메라 같은 경우가 싸니까 그걸 좀 해놓으셔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셀러가 조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렇군요. 네. 근데 뭐 이걸 집 사기 전에 이렇게 쇼잉을 한 에이전트랑 같이 쇼잉을 하는 경우에는 도둑이 그렇게 그럼 많이 그렇죠. 발생하지는 없죠. 없는데 네, 오픈하우스 할 때 이제 네. 왜냐하면 에이전트는 밑에 있고 뭐 2층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냥 아무나 들어오잖아요. 오픈하우스는 그때 도둑이 많이 발생합니다. 오픈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정말 싸게 좋게 급히 팔아야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싸게 내놓은 경우 오픈하우스 하면요 하루에 많이 막 7, 80그 네, 팀이 와요. 들어오죠. 예. 7, 80 그러면 팀이 다 올 못 때는 쫓아다녀요. 어떻게 해요? 그렇죠. 컨트롤할 그렇죠. 수가 예, 없어요.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보통 그거 뭐 40팀이 오거든요. 오픈하우스 네. 한번 하면. 보통 집을 내놓으면 얼마 만에 보통 2주 안에 오퍼를 받아야지 그렇죠. 그 그렇죠. 제대로 된 네. 가격이라고. 그러니까 2주나 마켓 3주 안에 3주 그 에스크로의 오파가 오픈해야지. 억셉트가 안 되면 뭐가 잘못된 석 달 거예요. 열흘 더 간다고 봐야 돼요. 그렇죠. 그러면 뭐가 잘못된 집을 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집을 팔겠다 그러면 그 전에 고쳐야 되잖아요. 네. 그럼 그런 시간까지 쭉 합하면은 얼마만큼 잡아야 돼요? 최소 3개월은 잡아야죠. 그죠? 에스크로 고치고 기간에. 나서가 3개월이에요. 고치고 나서 3개월. 고치고 나서가 최소 3개월 그렇게 되죠. 그렇구나.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집 팔기 전에 제발 김치찌개는 드시지 마시고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. 한국 사람이 김치찌개를 못 먹어요. 집 팔 때문에 집 파는 것들 이런 네.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래도 네. 또 보러 오셔야 그렇죠. 되니까 네. 꼭 집 파시는 분들 요것만큼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사항들 이런 것도 있으시면 예. 그러니까 뭐 꼭 김치찌개뿐만 아니고 그 냄새가 좀 강한 음식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꼭 먹고 남은 환기를 꼭 시키시고 아니면 에어프레셔를 좀 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보통 백인들은 그걸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. 뜨거운 그 핫팟에 물을 넣고 바닐라 향 그런 게 굉장히 싸거든요. 네네. 그 바닐라를 한 몇 방울 떨어뜨려 놓으면 그 집 전체에 바닐라 향이 퍼져가지고 향이 좋기 때문에 그걸 대신 커버할 수도 있고요. 그렇구나. 마지막으로 집 팔 때 이런 거 하나는 꼭 명심하셔야 된다라고 한 마디씩 정리를 해주시면. 보통 집 파실 때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건지 잘 정하셔야 되고 이사 갈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지 에스코 끝나는 날짜와 이사 간 날짜를 잘 못 맞추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거기서 또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요. 그러니까 그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저는 또 집을 팔 때 보면 터마잇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특히 그 터마잇 하면서 이렇게 자기네 집 지붕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어요. 그 클레이 타일 같은 게 잘 깨져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건 좀 조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집을 팔 때 그 셀러들이 가장 특히 저희 한국 분들이 혼동하는 게 내 집이 최고. 그러니까는 그 집 파는 가격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사는 쪽 마켓에서 정해요. 바이어들이.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집이 최고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가격 적절하게 내서 아까 말대로 2, 3주 안에 이게 억셉트가 되게 하려면 그 가격 산정을 잘해야 됩니다. 그렇죠.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가격 정하는 게 선정. 가장 좋고 좋은 에이전트를 만나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집 가격은 바이어가 정해요. 셀러가. 오늘 좋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TV를 보는 것만으로 돈 버는 프로그램 놀부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 HNS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요 다시 보기 서비스와 그리고 실시간 서비스를
동시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놀부쇼 많은 시청 바라고요.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정진구가 집을 사는 그날까지 신개념 부동산 쇼 놀부쇼는 계속됩니다.